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오늘도 네 분 나오셨어요.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사계 어벤져스 이 네 분과 함께 오늘 금요일 저녁 역시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5월 끝났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날씨는 좋고. 뭔가 빼앗긴 5월 같은 느낌이 좀 맞아요. 들어요. 예, 그렇죠. 날씨는 너무 좋은데 네. 마구마구 나가서 놀 수는 없어서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무엇보다 보세요? 네. 이게 배달했던 곳들에서 이제 네네. 우리 되게 안심하고 여태까지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서 네. 조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황희정승에서만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 3-4번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막 신나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갑자기 금방 확산이 돼가지고. 아니 어저께 안 그래도 그 회사에 박스가 하나 와 있어가지고 아. 마치 무슨 폭탄물 다루듯이 네, 거기 네. 막 이게 음. 소금이나 해서. 뿌리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다시 집으로 들여놨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큰일이죠. 좀 다른 곳도 아니고 그렇게 배달업체 최고의 이제 배달업체에서 네.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혹시 박스로 옮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들긴 해요. 그 배달된 제품으로 인해서. 네. 예. 방역 당국에서는 뭐 안심해라, 다만 손만 열심히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참 저도 주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여기저기서 네. 나가는 게 귀찮아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게 이분들이 그 이제 확진자 가운데서도 여러 개의 잡을 그 네.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소위 N잡 얘기를 하는데 정상근 기자, 이 네. N잡 뛰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네. 정말 많죠. 지금 이 쿠팡 이 부천물류센터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이제 뭐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검사 대상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투잡, 쓰리잡으로 그 다양한 곳을 함께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좀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코로나19가 발발을 하면서 이게 좀 경제랑 고용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수혜를 입은 종목이 바로 이 온라인 쇼핑 맞아요. 쪽이에요. 그래서 네. 뭐 쿠팡도 그렇고 뭐 마켓컬리도 그렇고 뭐 오아시스도 그렇고 뭐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했던 건데 네. 이게 역설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그 원래 이제 코인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학생이 있었는데 네. 이 학생이 코인 노래방이 손님이 줄어들고 없어지면서 네. 이제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거기 이제 그만두게 네. 되고 여기저기 계속 알아봤는데 일자리를 뽑는 데 자체가 없으니까 네, 네. 그 유일하게 성장세에 있는 이 물류 창고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는 항상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류센터로 모였고 음. 이 1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200명, 300명이 몰리면서 이 굉장히 좀 그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4,100명이 검사 대상이었죠. 근데 네. 여기서 정규직이 100명이 안 됩니다. 아. 네, 정규직이 100명이 안 되고 나머지 한 26%가 계약직이고 그리고 70%가 일용직인데 이 초단기 단타 알바를 이제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걸로는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일도 하는 거죠. 혹은 다른 일을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이 일을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청취자 사연을 본 게 있는데 그분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경영 위기가 와서 네. 그 단축 근무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단축 근무가 시행되면 당연히 월급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시간은 남고 또 돈은 줄고 하니까 그렇죠. 이 물류센터에 가서 또 네네. 일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에서 그 좀 밀접 그 검사 대상이 되었다가 또 다른 그러니까 원래 회사로 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검사 대상자가 되고 좀 이런 네. 일들이 좀 반복이 되는 또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이 어떻게 코로- 보세요, MC? 네, 네. 장관님. 네. 여러모로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슬픈 이면을 자꾸 들춰주는 것 같아서 그대로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제가 지난 방송에도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옮기고 노인들이 사망하는 병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 네. 슬픈 병이고요. 그 요즘 언택트 비대면이 굉장히 그 유행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마주하지 않고 뭔가 물건을 주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대세인데 저도 많이 이용을 했고요. 네. 제가 한번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내 대신 누군가가
더 많이 누군가를 마주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네. 콜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뭐 은행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상점으로 가기 뭐해서 콜센터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문을 했더니 물류창고에서 수많은 인원들이 몰려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좀 드러나서 마음이 더욱 무겁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너무 배송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뛰어다니시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해놓으시고 막 뛰어다니시고 뭐 주차 왜 그렇게 했냐라고 또 이제 또 욕도 막 먹고 주변에서 되게 힘들게 네. 하시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 뭐 언택트 때문에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만 또 몰리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가 또 전파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콜센터에서만 일을 하고 또 주말에 쉬고 이러면 좋을 텐데 콜센터로만 해도 이제 모자르니까 또 물류센터 가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알바 뛰시고 뭐 네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여행이나 제조업 등등에서 이쪽이 안 좋아지니까 또 역시 이제 네. 약간 공간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 네. 그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확진자 동선을 봤는데 이분들의 동선이 집이라는 곳 네, 계속 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마트 정도 들르고 그럼 이분들은 대체 언제 쉬고 뭐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뭐 모임이나 이런 게 줄어들긴 했지만 이분들이 설령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이렇게 일을 해서 좀 몸이 괜찮으실까 혹은 뭐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푸실까 네, 좀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네. 매일 출근하시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에 그리고 일요일에 출근하는 장소가 다르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 일로 주문을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좀 확연히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일하시는 분의 또 일자리는 또 줄어들 것이고 이분들은 어느 다른 공간에 가서 일을 하시려고 하실 것이고 네. 좀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749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해봤어요. 마스크는 어림없을 겁니다. 힘들고 땀도 엄청 흘리고 그러니까요. 우리 그냥 특별히 뛰어다니지 않아도 답답한데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빠른 배송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급하면 자신이 그냥 사고 네. 그 배송에 대해서는 정말 당장 내일 아침 빠른 배송에만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항의 전화 좀 자제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한데 6월부터는 마스크 오부제가 폐지되는 거죠, 정상근 기자? 네 맞습니다. 네, 6월부터 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때나 뭐 살 아무 수가 때나? 있고 3매씩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5매까지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5매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네네. 얘기인 거죠. 네. 예, 예. 아무래도 뭐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럼요. 여러 가지 이동들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갈아 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네. 지금 현재. 예. 네. 이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황희정승 시사 콘서트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신유진 변호사, 정상근 기자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 MC 장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2주의 인물 네. 하나씩 혹은 2주의 사건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 먼저 해주실까요? 네. 네, 어제 오후 2시에 그 조영남 씨가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으로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이분이 이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그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간단한 덧칠 등을 해서 네. 판매를 하여서 뭐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네네. 챙긴 것으로 사기죄로 기소가 됐어요. 사기죄다. 네. 근데 1심에서는 사기죄가 맞다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완전 뒤집혔죠. 네. 네. 그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 이례적으로 어. 공개 변론을 한 거죠. 그 공개 변론을 하는 거는 언제 왜 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공개 변론이라는 거는 그 사회적인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대법원에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생생하게 듣고자 이제 여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냥 서류로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첫 번째 대법원 공개 변론 사건은 네. 그 종중 여자 종중이 과연 종중원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였어요? 네, 오. 여자도 종중원이 될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게 첫 번째였고,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은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는 아니지만 유명한 공개 네. 변론 사건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판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개 변론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항소심까지 제출된 게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근거가
거가 이 현대 미술 네네. 이게 현대 미술이다. 그렇죠. 현대 미술은 이런 식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법관님들 현대 미술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전문 분야 아니니까. 그래서 항소심에서만 나왔던 증거만으로는 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범죄로서 사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이제 국민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아마도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게 약간 그 이제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약간 그렇죠. 좀 묵힌 거라면 지금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민 정서나 네. 문화나 이런 것들은 좀 공개적으로 들어보자 이런 그렇죠. 좋은 현대 미술에 취지네요.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문가가 출석을 했는데 네. 전문가는 그 현대 미술이라고 해도 이 보조 작가가 90% 이상을 그림을 그리고 덧칠만 하고 뭐 이름 정도 쓰고 뭐 심지어 이제 여기 제시됐던 어떤 그림 같은 경우는 꽃과 콜라라는 그림이 있어요. 네네. 그 거기에는 그 이름 정도 쓰고 네네. 알파벳을 약간 뭐 크게 했다 이 네네. 정도지 뭐 어떤 특별한 전혀 없었다. 네네. 이런 얘기를 이제 의견을 주면서 아무래도 좀 검찰 쪽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배심원 네. 대법관이라면 진짜 4명이면 4명이 다 다른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황현희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예술에 대해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뭐 관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예술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뭐 어쨌든 뭐 유명해져라 무조건.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관례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 넘어가 준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틀리다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90%를 누군가 그려주고 마지막 10%만 기여한다면은 그거는 네. 그 사람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네네. 저는 뭐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의 짧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원래 어때요? 예술이라는 네. 것 자체가 좀 모호함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느 네. 것이 예술이고 어느 것이 외설이냐 갖고도 아직까지도 논란을 그렇죠. 거듭하고 맞아요. 있으니까요. 예전에 일례로 그 미술품 전문가란 분이 와가지고 한 그림을 보고 이 작품은 한 몇천만 원 정도 하는 뭐 어떤 방식을 이용하고 현대인의 뭐 이런 고충을 고뇌를 담은 작품이다 그랬는데 개그맨 장동민 씨가 그냥 막 그린 거였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네. 예, 예. 굉장히 그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랬어요? 네, 조영남 씨가 이게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변론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네. 기술과 예술은 분리되어야 한다. 다른 문제다. 기술과 예술. 네, 뭐 네. 기술이 꼭 동반돼야지만 예술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네네. 사실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하고 발전시키다가 궁극적인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뭐 세계적인 발레리나, 세계적인 작가들, 글을 쓰는 작가들도 수십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습하고 그렇죠. 수많은 시간 동안 연습하고 수련해서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이고 그래서 대중이 저 사람의 그 과정을 모조리 인지하고 인정해서 그것이 예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대중이 인정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환액 그려서 팔아도 네, 비싼 돈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그 작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전부 보고 전반을 평가하는 평가한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과 근데 조영남 시간. 씨가 과연 그런 대중의 인정을 받은 예술가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회의적이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조영남 씨가 이제 이 사건 처음 문제됐을 때부터 이 미술가가 이제 화가가 90% 네네. 이상 그려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인터뷰 영상 다시 보고 왔는데 네. no 내 새끼들이야 내 새끼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이현세 씨 만화를 한번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만화를 이현세 씨 이름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이제 네네. 도제 방식으로 가리켰던 그 친구들, 네. 문화생. 문화생들이 문화생들. 같이 그림을 그려서 한 만화책의 한 권으로 나올 때 이현세 작품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유명한 만화가의 이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게 판단을 어디다 두느냐,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석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그 화실에 같이 작업했던 그 보조 작가들의 이름도 같이 공개가 되죠. 아 밑에 이름을 실어주는 네.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네. 네. 그 이현세 만화가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의 시선은 이건 당연히 일단 이현세란 이름을 보고 네.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 만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이 들어요. 그림이 사실은 그 화투를 소재로 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미술이라고 엄청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왜냐면 어떤 소재라는 게 누구나 다 알게 된 공개된 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현세 씨 만화랑은 약간 저는 다른 게 그거는 그 일단은 그 형상화하는 것 자체는 네. 만화가 이현세라는 이름 자체를 걸고 하시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공개된 화투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네.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것도 심지어 매니저랑 주로 연락을 많이 해요. 매니저랑 연락해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갖다 배달까지 해드립니다. 그럼 거기다 조영남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회화하고 붓터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영남 씨가 평소에 인터뷰하시면서 계속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리니까 그 인터뷰가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항소심 판결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다시 이제 혼자서만 그리실 거냐 그랬더니 아니 뭐 그건 뭐 이제 아니지. 그 영상이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현희 씨가 이제 이현세 작가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 보조 작가분들이 그린 그림 이현세 작가님 보고 그리라고 하면 똑같이야. 혹은 더 잘 그리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예, 조영남 씨에게도 한번 그려보라고 하죠. 똑같이 그려봐. 이렇게. 그러잖아 네. 계속 이제 꽃과 콜라라는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예술인지 뭐 아름다운지 뭐 이런 평가를 뭐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근데 이 아니니까요. 누군가의 주관적이니까요. 아이디어가 뭐 어떤 뭐 작품이라든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그분에게도 이제 충분한 이제 보상이 가야겠지만 이걸 좀 다르게 얘기를 해서 뭐 어떤 일종의 기업이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고 이걸 또 실제로 생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어떤 가치에 대한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헷갈리는 게 저도 이제 개그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초반에 저 같은 경우 좀 틀을 짜는 네. 사람이고 네,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 또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과연 이것은 누구의 코너인가 누가 출연료 더 많이 가져가야 되나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은 굉장히 큰 숙제를 안고 네. 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정상근 기자. 네. 네, 저는 그 이제 삼성 네. 김용희 해고 노동자에 대한 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 사옥 앞에서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 삼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삼성 사옥 앞 철탑에 오른 지 355일 만이 오늘 아마 6시에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내려왔고 조금 전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을 철탑 고공농성. 와, 정말 웬만한 의지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건데. 네네. 김용희 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김용희 씨가 2019년 6월에 이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에 있는 CCTV 철탑에 오르면서 이 슬로건을 그러니까 걸개를 걸었는데 네. 이 걸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삼성에서 노조 만들다 인생 망쳤습니다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네. 실제로 그런데요. 그 김용희 씨는 1982년에 이제 삼성 항공 창원 공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이 노조를 조직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삼성의 표적이 됐는데 괴한한테 칼침을 맞은 적도 있고요. 이 네. 간부들에게 아이고. 납치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노동자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이 김용희 씨를 성폭행범으로 지목을 해서 해고를 했습니다. 또 몰아갔었죠. 네, 그 여성이 이후에 이제 공증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혀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났는데 이후에 이제 복직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는 이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1년간 일하라라는 조건으로 김용희 씨를 복직을 시켰는데 러시아까지 간 김용희 씨는 이 그곳의 직원들에 의해서 네. 결박이 되기도 하고 또 북한의 간첩으로 몰려서 이 네. 한국 대사관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뭐 간첩 누명도 이후에도 벗었고요. 네. 그리고 1995년 귀국을 했는데 이 삼성은 노조 활동을 포기해야 복직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김용희 씨가 이를 또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삼성 간부들에 의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네. 2번 체포가 됐어요. 그 긴 기간 동안 이 가정이 완전 파탄이 났는데 그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고 네. 어머니가 그가 이제 구금이 되었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단지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를 삼성이라는 브랜드 우리나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 자부심이 높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에서 이 노조를 못 만들게 하려고 어떤 짓까지 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실망감이 진짜 너무 충격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죠. 지금 현재 일어났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네. 놀라운데 지금 이제 최근에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도 만들고 네. 이제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극적으로 한 20여일간의 합의 기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합의를 이제 했는데 어렵게 했는데 네.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아니라 어디라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이 김용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전, 그러니까 3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불과 몇 년 전에 이 삼성전자 서비스 관련해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네네. 삼성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이 노조를 만들겠다는 조합원들에게 계속 감시를 하고 또 이제 회유를 하고 이 협박을 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결국 뭐 이런 것들이 현재 그러니까 21세기에 맞을 리가 없고 네, 결국 이제 문제가 되고 네. 지금 현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고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에도 우리가 뉴스를 봤던 일이고 이게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MC 장원 씨 이번엔 누구를 지목하셨나요? 네. 네. 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과 아내 몫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60만 원을 강원 상품권으로 받아서 전통시장을 방문해 36만 원어치 소비를 했는데요. 네. 이 최문순 도지사는 계속해서 이제 기부하지 말고 소비하자라고 네네.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전통시장 방문에서도 그에 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또 화제가 됐고 발모제를 구입을 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아 그래요?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시장에서요? 시장에서 이제 약국이 있잖아요. 시장에도 아, 가서 네. 구입을 하셨는데 네. 제가 굉장히 그걸 보면서 감명 깊게 네.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잠재적 탈모인이거든요. 외가친가가 다 이 탈모인들이세요. 그래서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네네. 탈모를 걱정했었는데 네. 이 저랑 탈모가 비슷하시네요. 잘못이 아닌데 죄가 아닌데 네네. 뭔가 부끄러움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약 사러 가는 것 하나도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 최문순 도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탈모약을 구입하러 약국에 가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게 공개가 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용기를 좀 가지고 도지사도 저렇게 당당하게 약을 구입하러 가는데 나도 좀 이번에 치료를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 재난지원금으로 할 수 있다면 나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락 좀 드려봐야겠는데 어떤 제품 사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브랜드가 어딘지. 이후 최문순 지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네.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제가 나름 머리카락. 탈모 전문가로 봤을 때 지금 약간 늦으신 감이 있어요. 바르는 약으로 이게 지금 이 커버하기에는 예. 다소 지금 진행이 많이 되셨습니다. 네. 예, 근데 일단 열심히 바르시면 네. 좀 이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예. 효과가 어쨌든. 있다고 나오면 바로 저도 구입을. 예. 네. 있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네. 감자와 아스파라거스를 완판하신 데 이어서 다음 네. 아이템은 토마토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현희 씨 이번 주 누구를 주목하셨나요? 이번 주 네. 누구라고 하기보다도 좀 뭐랄까요, 좀 개그맨들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개그 콘서트가 이제 막을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네. 좀 실시간 검색어에도 많이 오르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한 21년 정도 대한민국 대표 개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죠. 네. 공개 코미디 자체가 좀 쇠퇴하면서 안타깝게도 개그 콘서트가 막을 내리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또 후배들이 일자리를 좀 잃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지금 특별한 게 개콘 전성기를 이끌던 개그맨이 바로 우리 황현희 씨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네. 저는 저희 선배님들이 워낙 또 자리를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예. 그 굉장히 좀 아쉽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네. 활동을 하셨고 이게 애착이 남다를 것 같은데. 개국 콘서트에서만 청춘을 같이 보냈죠. 2004년이니까 24살 때부터 34살까지 10년을 같이 했던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확실히 말씀드린 건 재미없어지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냉정하시죠. 시원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너가 예. 재미없으면 없어져야 됩니다. 예. 우리 코너가 네. 왜냐하면 예전에 단호박으로. 우리 옛날에 생각했던 유물 번지 기억나시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유물 번지 네. 시청률 60%가 넘었어요. 네. 와. 근데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지고 유물 번지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개그 콘서트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준 건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시대의 흐름과 이제는 좀 맞지 않고 공중파의 소재의 제한, 뭐 그리고 이제 다른 매체의 등장 이런 걸로 해서 좀 쇠퇴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간이 지나서 좀 뭐 발전이 돼서 좋은 개그 프로그램이 다시 뭐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네. 또 이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의 개그맨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긴 하죠. 예. 저도
공채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우차사가 없어졌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아니 들어왔는데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없어졌어요. 네.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케이블 방송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맞아요. 자생력을 기르긴 했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우차사의 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대박을 친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축하드린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아, 고생하셨어요. 아, 제가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였군요. 네, 네, 예. 네. 저는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것 같았는데. 예. 아, 이렇게 대단히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지만 그때 네. 당시에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어려웠고. 알겠습니다. 우차사 폐지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죠. 저희가 개콘 종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희 금요일 이 시간 책임져 주시던 네. 황희정승 시사 콘서트도 오늘은 네 분이 함께하는 이 포맷으로는 네. 마지막 시간이 그렇죠.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미없으면 없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재미는 빨리. 예. 있어요. 자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마디씩 우리 황현 씨는 워낙 또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요. 한마디씩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승원 씨 처음에 DJ 데뷔하실 때부터 같이 이제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네, 작년 4월부터. 네네. 네.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고 저에게 이제 시사를 여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다음 프로그램에서 또 계속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빨리 그리고 고용보험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술 전 국민 보험이. 고용. 네. 취업수당을 이제 네, 정상근 기자. 아,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네. 네. 앞으로도 건승을 빌겠습니다. 네. 네 분이 왁자지껄을 하던 이 순간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인데 네. MC 장원 씨는 어때요? 네. 저는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 예, 늘 즐거웠거든요. 이렇게 다른 분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저까지 5명이서 이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네. 한 40분 정도 남짓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던 이 방송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게 이렇게 또 종방 아니죠? 뭔가 어떻게 약간의 변화들.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네. 참 코너가 없어지게 되니까 휴방이라고 하시죠. 예. 휴방. 예. 아, 예, 여러분 한 2, 3주만 쉬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네. 너무 좀 아쉽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즌 3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저는 이 코너가 아니면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유해진의 타짜로 아, 네. 화투 외치나요? 그러니까 네. 개평 없고 소개비도 없고 아무도 뭐라고 칩니까? 재미로 치는 거지 아니겠어요? 잠깐 이게 마지막에 뭐 하는 짓이에요? 재미 없어서 폐지된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변호사님? 확실하게 재미없게 하신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드렸고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예.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황현희 씨, MC 장원 씨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